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빠지지 않았던 건 바로 일본과의 관계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같은 현안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일제 침략이 마치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핵 위협 고조 등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제 침략의 부당함, 반성과 사과 촉구,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권 침탈의 원인을 언급한 대목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야당은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이냐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세력의 논리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일파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꼬집었습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일본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일본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교도통신은 예민한 한국 노동자 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주문을 많이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한국은 주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일제히 우호적인 반응이 나온 건 이번 기념사와 일본 측 입장이 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단히 좀 놀랍게 봤습니다.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를 안 해도 지금 되는 것처럼 안보의 협력만 되면 그런 문제는 덮어두겠다. 역사를 직시하여서 미래로 향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3.1절 메시지의 패턴이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메시지는 아예 빠졌고.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에 대해 비판이 큽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잘못보다는 피해자들의 멍청함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한국의 과거의 한국 정권, 대한제국, 대한 피하라고 할 수가 있죠. 정작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데 우리 측만 속도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온도 차이가 납니다. 직전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인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랬고 같은 보수 정권 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매우 강경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도 강도 높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합니다. 당시 메시지를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특히 논란이 된 건 일제 침략이 마치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야당에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의 정진석 의원도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망했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유독 일제 침략과 관련해서 역사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앞서 봤지만 여당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전과 좀 더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변한 따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 강화로 옮겨진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대일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한미 동맹과 대일 외교를 강조하는 인사들이 주요 축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풀어보려는 전략이 이번 3.1절 메시지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부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1절인 오늘 한 아파트에 일본 국기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뭘 걸든 본인 마음이긴 해도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만나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일장기 사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 위로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3.1절인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제가 태극기 걸기 전에 저 일장기부터 봤는데 저거에 대한 뭔가 복수심 같은 게 들어가지고 걸었어요. 관리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이 찾아가 봤지만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가 난 시민이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시비가 붙더니 일장기를 건 집주인이 나와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일장기 건 거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JTBC에서 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여쭈긴 해야 될 것 저 일본 같아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본 국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를 건 이유를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언급합니다.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호의 입장을 좀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동이 일고 난 후 일장기는 내려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